인테리어 업체 알아보기 전에 꼭 준비해야 할 5가지. 이 5가지들을 준비해서 인테리어 업체를 찾아가게 되면 앞으로의 모든 과정들이 수월해집니다. 안녕하세요. 1204 디자인입니다.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었는데요. 인테리어당이라는 컨텐츠입니다. 창훈아, 인테리어당이 뭐지? 예, 인테리어당은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하고 투명한 인테리어 시장 형성을 위해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찍게 될 건데 앞으로 지금 첫 화니까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인테리어 업체 알아보기 전에 꼭 준비해야 할 5가지. 이 5가지들을 준비해서 인테리어 업체를 찾아가게 되면 앞으로의 모든 과정들이 수월해집니다. 첫 번째, 인테리어 할 범위를 확실히 정해서 인테리어 회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이제 장훈아, 인테리어 할 범위를 어떤 식으로 확실히 정하는 게 좋을까? 일단은 첫 번째로 부분적으로 공사를 할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공사를 할 건지. 전체 공사는 말 그대로 전체 공사지만은 부분 공사라는 것은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부분 공사라는 것은 주거 공간을 예를 들자면은 주방이 될 수도 있고 거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테라스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예요. 그리고 상업 공간 같은 경우에는 옷가게를 예를 들자면은 외부 파사드를 만질 것인지 아니면 파사드를 제외하고 실내만 만질 것인지 화장실은 그냥 써도 되니까 화장실은 안 만질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분을 지어서 가시면은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의 규모가 작다면은 개인 업체나 좀 작은 업체에 맡기셔도 되고 그것이 되게 합리적인 선택일 거예요. 대신에 이제 공사의 범위가 비교적 크다. 이제 크다는 것은 이제 전체 공사라던가 평수가 큰 공간이겠죠. 이제 그런 공간 같은 경우에는 건축 면허가 있는 중소기업 이상의 업체에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확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 분들께서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간을 어떻게 사용을 할지 그거를 좀 확실하게 생각을 하시고 오셔야 되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 공간을 사용하는 주 사용자는 클라이언트 분이잖아요. 주 사용자에 맞게 공간을 구성을 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디저트 카페를 한다고 했을 때 보면 베이킹실이 있잖아요, 디저트 카페에는. 근데 어떤 분들은 좀 작업을 수월하게 하시기 위해서 베이킹실을 좀 넓게 구성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손님 공간을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싶어 하셔서 좀 베이킹실을 좀 최소한으로 협소하게 구성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워낙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도 이제 구성하는 데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준비를 한다고 하면 도면을 준비를 해 오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디자이너들 입장에서 도면을 가지고 오는 클라이언트 분들은 엄청 감사해요. 그렇죠. 그렇지. 모든 과정들이 도면 하나만 가지고 오시면 되게 다 수월해져요. 준비해 오시면서 이렇게 평면도 난 걸 보시고 또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오셔가지고 훨씬 작업에 있어서 더 수월한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팁을 드리자면, 이제 도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 가가지고 평면도를 달라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업공간 같은 경우도 빌딩이라면 빌딩 관리실이나 아니면 이제 건물주분들한테 가셔가지고 이제 평면도 달라 하시면 웬만해서는 대부분 주실 거예요. 되게 오래된 건물 아닌 곳에서는 다 가지고 있으시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해서 가지고 오시면 되게 좋으십니다. 이런 것도 좋아요. 도면이 없다 싶으면은 그냥 지금 여기 있는 공 같은 경우는 정사각형에 가깝잖아요. 정사각형을 그려서 여기 위치에 여기 위치에 이렇게 그냥 이제 자기 생각을 시각적으로 최대한 단순하게 표현을 해오시면 좋습니다. 네. 주방 옆에 카운터가 있었으면 좋겠고, 카운터 옆에는 테이블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 종이에다가 그려오시면은 좋아요. 그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주면 좋다는 거고. 세 번째로, 어떠한 느낌의 디자인을 원하는지 확실하게 준비해서 회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원하는 느낌의 디자인을 준비해야
해서 가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본인의 취향이 확실하다면 본인이 하고 싶었던 그런 느낌들을 요즘 인터넷상에서 찾아보면 되게 많잖아요. 뭐 SNS도 있을 거고 그런 데서 이제 찾아가지고 캡처를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것저것 다 내 마음에 든다고 막 캡처하는 게 아니고 자 나는 바닥은 이런 느낌으로 하고 싶어. 바닥 캡처. 나는 조명은 꼭 이런 조명을 쓸 거야. 그러면 그런 조명의 이미지만 찾아서 캡처. 나는 벽 색깔은 이런 걸 쓰고 싶어. 그럼 딱 그런 느낌들만 찾아서 딱 캡처 하셔야 돼요. 하다 보면 너무나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를 캡처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최소한해서 이제 이런 이미지들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본인이 원하는 느낌의 디자인들이 없다면은 인테리어 회사 찾아가시면 이제 디자이너들이 직접 다 제안을 해드릴 거고 본인이 원하는 느낌을 정확하게 준비를 해서 가지고 오시면은 인테리어 회사들에서 뭐 예산이나 디자인 컨셉을 잡는데 되게 수월해져요. 많은 시간이 단축됩니다. 네 번째로 인테리어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정하고 예산에 맞는 업체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인테리어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업체를 알아보면 좋을까? 예. 이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준비해 오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인테리어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견적이 아니라 견적은 뭐 예를 들어서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세부적으로 나뉘어서 거기에 사용될 돈들이 정해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예산은 막연하게 그냥 내가 돈을 얼마를 사용을 해야겠다, 얼마가 있으니까 인테리어에는 이 정도의 비용까지는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오시는 건데 예산을 정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좀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평단가예요. 평단가라는 것은 평당 얼마, 쉽게 얘기해서 그런 말인데 이제 주거공간과 상업공간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면은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의 평단가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들은 이제 인테리어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직업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잖아. 일반적으로 주변에 다른 인테리어 회사들도 되게 많은데 주거 공간 같은 경우는 평단가를 어느 정도로 예산을 잡는 게 가장 노멀하게 나온다 생각해, 일반적으로. 평단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올라요. 그치. 이제 평단가 자체도 인테리어 자체도 물가기 때문에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평단가는 지금 시세로 봤을 때는 지역마다 다르고 업체마다 다르고 하겠지만은 평균적으로 12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생각을 하시고 오시라는 거지 뭐 평당 무조건 120만 원에 하십시오. 근데 왜냐면 그런 게 있잖아. 주거공간 같은 경우 평당 12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안 잡으면은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지? 인터넷에서 봤던 이제 예쁜 사진, 쉽게 얘기해서 예쁜 공간, 내 집도 이렇게 꾸미고 싶다, 이런 느낌은 좀 안 나오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평당 120이면 그냥 그런 사진들 나오잖아. 그냥 네이버나 그냥 아파트 인테리어 치면 그냥 막 보여지는, 다 비슷해 보이는 그런 느낌들.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용해왔던 자재, 많이 쓰는 자재를 사용을 하면 그 자재는 공급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저렴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시공하는 사람들도 많을 수밖에 없어서 단가 자체가 싸요. 근데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공간을 꾸미고 싶다, 좀 나는 좀 새롭게 하고 싶고 예쁘게 하고 싶다 한다면은 새로운 거를 써야 되고 그거를 시공할 줄 아는 사람들을 구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희귀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치. 유니크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상업 공간은 주거 공간보다는 평단가가 이제 일반적으로 높아요. 공간만 틀리니까. 만약 상업 공간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의 눈으로 봤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잡으면 평범한 그런 공간이 나올까? 그거는 진짜 좀 상업 공간 같은 경우에 좀 천차만별인 것 그치. 같은데 정상적인 현장이고 특별한 뭐 특이 케이스 없이 네. 그냥 그러면은 뭐 한 평당 130에서 150 뭐 사이가 되겠는데 이거는 제가 너무 일반화를 시킨 그치. 거고 평단가가 공식처럼 딱딱 들어맞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이게 평수가 높아지다 보면 평단가는 싸져요. 평수가 낮아지다 보면 평단가는 비싸지고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내가 요리를 한다고 했을 때 1인분을 하든 10인분을 하든 들어가는 공정이나 재료의 그런 가짓수는 같아요. 근데 대신에 줄어드는 건 이제 그 재료의 양과 노동력이 좀 줄어들겠죠. 이제 그 차이가 예를 들어서 40평짜리 공사랑 80평짜리가 있으면 평단가 차이가 2배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1인분이랑 10인분을 음식을 시켰을 때 가격 차이가 10배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에 했을 때는.
이제 그런 차이로 인해서 평수가 높아지다 보면 평 단가는 내려가고 평수가 낮아지다 보면 평 단가는 올라가요. 결론은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정해서 인테리어 회사를 가야 됩니다. 하지만 돈이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마감도 잘 나오고 하자도 없고 좋은 디자인에 남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특성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디자인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5번째로 넉넉하게 준비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인테리어라는 게 준비해야 될 시간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넉넉한 준비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는 디자인이랑 공사 기간 둘 다 이제 좀 넉넉한 기간을 필요로 한다라는 건데 그만큼 시간이 많이 필요한다는 거죠. 네. 그지? 디자인 작업에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이유는 그 공간에 대해서 디자이너가 이만큼 고민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공간을 어떻게 사용을 할지, 컨셉에 맞는 걸 어떤 디자인으로 표현해낼지 그 공간에 대해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만큼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이 될 수 있고 컨셉에 맞게 예쁜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처음에 딱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이게 예쁘겠다 이렇게 해서 막 작업을 해요. 근데 하다 보면 또 다른 생각이 나서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딱 완성된 게 제 마음에도 딱 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생각을 많이 한 만큼 예쁜 디자인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단순히 디자인만 잡는 시간도 많이 필요로 하지만요. 총 5가지 중에서 1번부터 4번까지만 가지고 준비하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인테리어 범위 정하는데도 고민하는 시간도 필요하시고요.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정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시고 또 어떠한 느낌의 디자인을 원하는지 자기가 좋아하는 디자인을 정리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시고 예산 정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세요. 이런 모든 부분들 시간을 다 인테리어에 준비하는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제 뭐 회사를 만나서 작업을 시작하더라도 실체가는 시간도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우리 이제 디자이너가 말했다듯이 이 디자인하는 시간 자체가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3D 디자인하는 것도 오래 걸리잖아. 네, 오래 걸리죠. 그리고 단순히 이제 이 디자인이란 게 3D 디자인만 있는 게 아니고 디자인이 나온 걸 가지고 또 도면을 쳐요. 설계 도면. 이 도면을 또 하나하나 세부 도면 다 치다 보니까 이런 작업 기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이제 잘하는 데랑 못하는 데랑 그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 도면을 이제 얼마만큼 정확하게 치는지 3D 디자인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하는지 대신 이거를 잘 해놓으면 뒤에 있는 공사 기간들이 많이 단축이 돼요. 이제 상업공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계약을 해놓고 새가 나가잖아. 네. 새가 나가다 보니까 다들 빨리 해달라고 그래. 공사 기간만 생각을 하시고 공사 기간 한 달 정도 걸리면 되겠지 하고 보통 오시는 분들이 약간 한 달 남겨놓고 오픈 예정일을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한 달 정도면은 딱 진짜 공사 기간 쉬지 않고 공사일도 한 달이지. 한 달이고 이제 디자인 기간도 필요하고 준비하는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현장에 따라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해도 더 오래 걸릴 현장들이 많거든요. 뭐 철거량이 되게 많다든지 그런 데도 있잖아. 어떤 현장은 주말에는 작업 공사도 못하게 하는 아파트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맨날 야간 작업만 해야 되고 시간이 또 따로 정해져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거를 또 다 생각해서 기간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넉넉하게 준비하라면 이제 대부분의 클라이언트 분들은 감을 못 잡아. 그러면 우리는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최대한 쉽게 한번 이야기를 드려야 돼. 기간을 딱 말씀을 드리면은 2달 전에는 최소 저희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말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나서 2달이 필요해요. 준비하는 기간이 오래 걸려요. 천차만별이에요. 이거는 다 예를 들려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지 못하고 그냥 기간으로 2달 전에는 거의 모든 구상과 이런 예산이랑 이런 준비들이 끝내 놓으셔야 여유롭게 그 생각하신 시간에 오픈을 하실 수가 있죠.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물론 스케줄이 있겠지만은 그 회사도 스케줄이라는 게 있어요. 회사도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을지 모르고 장모님 말대로 회사도 계약 들어온 순서대로 예약을 다 잡아놓고 작업들을 해요. 저희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인테리어 회사라도 계약된 순서대로 스케줄을 다 잡아놓고 작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빨리빨리 예약할수록 좋은 겁니다. 겨울
이럴 때는 조금 맞아. 더 넉넉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타일이나 이제 겨울 페인트나 그러지. 이런 습식 게, 공사하는 네. 것들은 겨울에는 다 기간을 길게 잡아야 돼요. 여름에도 좀 폭염이나 뭐 태풍이나. 태풍, 비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여름, 겨울에는 한 2달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옆에 가게는 내가 아는 인테리어 회사는 2주 만에 공사 끝내는데 왜 2달 전에 연락을 달라고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2주 만에 공사 끝낼 수 있어요. 사실 공정들 다 겹쳐가지고 끝낼 수 있는데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공사? 디자인을 안 한 거죠. 2주면은 공정에도 순서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닥 공사할 때 목 공사를 같이 할 수가 없다, 이런 일반적인 것들이 있어요. 뭐 공간이 완전 분리가 되어 있다면 같이 할 수 있는데 타일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타일을 밟으면서 목 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억지로 한 거죠. 자, 인테리어 업체 알아보기 전에 꼭 준비해서 가야 할 5가지. 자, 첫 번째, 인테리어 할 범위를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확실히 준비해야 된다. 여기서 평면도 도면 챙기시면 훨씬 좋으시고요. 자, 세 번째, 본인이 어떠한 느낌으로 디자인을 할지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인테리어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실하게 정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최대한 많은 시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최소 2달 이상의 시간을 이제 가지고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인테리어 회사 고르기 전에 꼭 준비해야 할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말하는 좋은 인테리어 회사 고르는 꿀팁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테리어당 네. 첫 방송하느라 저희 디자이너들 되게 긴장도 많이 하고 힘들었는데 다 같이 한번 짠! 인테리어당을 위하여 다 먹긴 건배. 짠!